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녁처럼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항상 이런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멘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6가지 멘트 준비해 왔고요. KBL 3가지 경기, 더블KBL 하나, KOVU 2가지 경기까지 총 6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달 한 달 다들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2월달도 다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와 DB 경기 먼저 살펴볼 거거든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홈팀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카블라간이라든지 하윤기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팀 뎁스가 조금 얇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 와중에 강성욱이가 되게 스텝업을 많이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아이제 힉스가 용병 자원들이 역할이 잘 되다 보니까 스코어링이 잘 되다 보니까 경기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게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승 1패.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동일 기간 평균 득점이 79.2득점에다가 실점이 74.1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뭐 마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5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 4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특히나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KT가 괜찮은 게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뺏는 수비 가져가고 있고 상대 체력을 조금 빠르게 소진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선영까지 복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김선영이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좀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조금 이제 강점이 생기겠죠. 아니면 뭐 클러치 상황이라든지.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DB입니다. DB는 이틀 전 가스와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4쿼터 마진이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면서 연장을 갔어요. 연장 2차전까지 뛰고 오면서 사실 좀 클러치 상황에서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강상재가 손목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노가 47분 35초, 그 다음에 앨런슨이 41분 11초, 알바노와 앨런슨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도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 조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바노, 정효근, 이용욱까지 총 3명이서 15개의 3점을 시도했었는데 몇 개가 들어갔었죠? 15개 중에 단 하나도 성공이 없었습니다. 외곽에서의 야투까지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DB 입장에서는 알바노라든지 앨런슨의 의존도가 높은 추천 감사합니다. 상황에서 지금 체력적인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이라든지 슈터들에 대한 부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KT가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전부 다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DB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KT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비스와 정관장 경기 볼게요. 모비스, 정관장. 자, 이 매치업은 정관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모비스가 이제 어제 LG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지고 왔죠. 65대 76. 11점 차이. 그래서 지금 연패 구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제 서명진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도 잘 안 됐거든요. 37분 45초. 너무 많이 뛰고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비스에게 조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 백코트 라인에서는 실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턴오버로 마무리되는 포지션 자체가 15.6%,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들러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오늘 백투백까지 가져가는 상황. 게다가 이제 이승현이라든지 해먼지가 야투에 대한 기복이 조금 있는 시즌이었는데 최근에 축감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코트와 이제 포스에서의 역할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공수 마진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정관장입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경기당 실점이 72.17실점, 리그 전체 최소 실점 1위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2.8,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70.8실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뭐 박지윤이라든지 문유현, 박정웅, 아반도 이런 탄탄한 백코트 뎁스라든지 아니면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면서 실책이 많아지고 있는 모비스의 앞선을 괴롭혀줄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오브라이언트가 이제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되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모비스도 이점 라인에서의 야투에 대한 시도 억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점 라인에 대한 허용률 자체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정관장이 더 많은 포지션, 더 높은 성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관장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4.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4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소노 가스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노가 어제 SK를 만나서 경기를 지고 오긴 했거든요. 탈탈 털리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 5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승 2패.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가스가 부진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 명확하거든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경기당 실점이 이번 시즌 평균 78.97 실점, 리그 전체 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리그 전체 8위, 112.6으로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89.8 실점씩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가스가 수비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3점에 대한 허용률은 34%, 리그 전체 9위까지 떨어지는 구간. 소노도 어제 사실 야투가 좀 안 터져주기는 했지만 뭐 이정현이라든지 강지윤이라든지 캔바우라든지 슈터들에 대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3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야투를 가져가는 팀이죠. 성공률도 최근에 괜찮고요. 게다가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소노가 외곽이 터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스 외곽 수비 감안했을 때, 에너지 레벨 감안했을 때. 물론 소노가 오늘 백투백이기는 해요. 백투백 이슈를 가져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제 사실 SK 만나서 털리고 왔다 보니까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잘 됐고요. 나이트도 어제 빠르게 파울 트러블이 걸리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강요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2차 연장까지 가는 휴유증에다가 경기를 지고 왔고 오늘 원정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빠른 템포에다가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 소노가 화력으로 좀 덮어버릴 수 있는 요런 느낌의 경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소노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3.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55.5 기준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기 볼게요. 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기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자, 이 매치업은 사실 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뭐 3승 팀과 14승 팀의 매치업, 팀 밸류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신한은행 경기가 있었고 오늘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자, 이번 시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최근 이 하나은행이 수비 코트에서의 스탠스가 어떻죠? 약간 무리한 수비보다 뺏는 수비보다는 조금 컨택 위주로 수비를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백코트 자원들의 슛감은 조금 아쉬운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은행이 직접 썸 상대로도 경기를 잡아내기는 했었지만 사실 뭐 3점을 12개 시도를 해서 3개 메이드했었고 성공률 25%, 뭐 포스트 위주의 공격을 가져가긴 했지만 뭐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매치업 상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KB 만나서 경기를 지고 왔죠. 66대 76. 특히나 최근에 루이가 슛감이 되게 좋습니다. 슛감이 좋아요. 어제도 3점 3방 포함해서 13득점을 가져갔었고요. 야투율은 55.6%, 23분 뛰고 5파울 퇴장이 되기는 했지만 슛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신한은행이 순수 야투율이 좀 터져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하나은행이 조금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는 경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신한은행이 하나은행의 화력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뭐 신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 플랜 역배 129.5 오바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OVO 넘어갈게요. 배구 넘어갈게요. 배구. 자, 형캐 옥저 보겠습니다. 형캐 옥저. 자, 이 매치업은 홈팀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 정말 화력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성공률 자체도 53.5%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3경기 보시면 54.7%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동일 기간 리그 전체 1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신호진이라든지 레오라든지 허수봉이라든지 삼각편대에다가 브로커로 이제 바야르사를 넣어주면서 화력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좀 주요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더 높은 성공률과 더 안정감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옥저입니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이번 시즌 원정에서 12번의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3승 9패, 승률 25%. 특히나 원정에서는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실책 비율이 증가한다는 리스크까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형캐가 좀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그냥 형캐 승리 정도 가능성을 언급해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이 디아블로 오늘 성공하자니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경기 갈게요. 자, 흥국 페퍼 볼게요. 흥국 페퍼. 자, 이 매치업 흥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 싸움 중에 있죠. 뭐 2위 싸움 중에 있는 상황이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9승 15패 기록하면서 뭐 본 배구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팀이거든요. 자, 일단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GS 원정을 가져가면서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습니다. 최근에 흥국이 서채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 세터 자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 이나연을 조금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뭐 최은지라든지 뭐 김다은이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서도 리시브에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 게다가 이제 피치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지난 경기 출전이 안 됐었거든요. 오늘 복귀 예정이기는 하지만 경기력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연승 장줄이 끊기다 보니까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집중력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페퍼 저축 살펴보면은 최근 3경기 중에 2승을 따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직전 형건을 만나서 3대1 스코어로 경기를 잡고 왔거든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공률 자체가 시즌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방태훈 소년단님 추천 공격 감사합니다. 성공률이 46.8%까지 올라가는 모습. 조이가 너무 좋아요. 조이가 너무 좋고 박은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마무라 활용한 속공도 되게 잘 먹혀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이즈라든지 시마무라가 보여줄 수 있는 블로킹 타이밍까지 최근에 잘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종합해 보면은 페퍼가 저는 최소한 접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퍼의 프렌 또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국이 연승이 끊기고 왔고 최근에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페퍼 프렌 또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마감할게요. 자, 유튜브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녁 NBA 분석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